제19장 개봉에 드리운 어둠의 그림자 11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19장 개봉에 드리운 어둠의 그림자 11화. 곽철은 성문의 말에 고개를 숙였고 자신이 차고 있는 목걸이는 꺼내어 손을 내밀었다. 이 목걸이는 태양빛을 받아 신비롭고 영롱한 푸른빛을 비추고 있었는데 내가 차고 있었던 목걸이는 만년한옥이지. 나는 그것은 곤륜산맥, 이름 없는 굴에서 발견한 한옥을 깎아서 만들었다. 와, 이 목걸이를 공자께서 만들어 주셨단 말인가요? 그렇지. 저는 아버님께 이 목걸이를 누가 줬는지 그간 물어왔지만 아버님께서는 그저 제게 곤륜의 한 도사분이 주셨다는 이야기만 하셨는데, 그래, 내 사문이 곤륜에 있으니 아버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하지만 나는 도사는 아니다. 이미 세속에 찌들었으니 말이다. 아, 그렇구나. 그 만년한옥이 내게 어떤 일을 하였는지 아느냐? 네, 아버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잘 때도, 제가 씻을 때도, 제가 식사를 할 때도 언제나 걸고 있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자철심기를 쌓을 때 큰 힘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고, 저는 형님들보다 빠른 성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것은 내 가문의 무공이 이 만년한옥과 승화작용하여 내 내기를 더욱 빠르게 쌓도록 돕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추운 곳에서 가면 이 한옥은 따뜻하게 내 몸을 감싸 안을 것이고, 더운 곳에 가면 내 가슴으로부터 시원하게 만드는 공능도 있지. 네, 맞습니다. 저는 겨울에도 삼으로 만든 여름 옷을 입고 다닐 정도니까요. 후후후후. 녀석 제대로 만년한옥을 누리고 있구나. 그런데 내가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하였는지 아느냐? 글쎄요. 다른 것은 잘 모르지만 내 성장에 깊은 영향이 이 만년한옥과 내가 익히고 있는 사자철심기에 있단다. 내 형들에게 성장에 대해 물어보라는 이유도 여기에 있구나.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요. 두 사람은 개봉으로 들어가는 관도 대로를 걸으며 이야기 산매경에 빠져 있었다. 성문은 매우 인자한 얼굴과 황금 미소를 짙게 짓고는 철이라는 아이에게 천천히 말했다. 철아, 사자철심기는 성장을 늦게 만드는 영향력이 있단다. 하지만 사자철심기의 성취가 5성이 넘으면 너의 성장은 굉장한 폭발력 때문에 정말 많은 음식의 열량을 소모하며 큰 성장을 이룬다. 내 큰형이 그랬고 다른 형제들도 마찬가지였단다. 그런가요? 그래서 가족들은 서로 대화하며 지내야지. 아니, 철이는 명심해라. 가족 간의 대화를 하지 않으면 어쩔 때는 중요한 일을 놓치는 경우도 있다. 아, 네, 녀석. 바로 수긍하는군. 물론 내가 말을 잘하지 않는 과묵한 성격이 문제일 수도 있구나. 아무래도 내 큰형은 너를 나에게 보내면서 너의 인격 수양도 같이 봐주라는 것 같은데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그리고 그것은 매우 큰 대가도 따르고. 네. 아무튼 본론으로 들어가서 철이 너는 다른 형제보다 조금 더 늦게 성장하는 것 같구나. 무엇을 말입니까? 내 키가 말이다. 아, 그렇습니다. 저희 집안의 형제들은 모두 거인과 같이 키가 매우 큽니다. 모두 부모님의 영향을 받았지요. 그런데 저는 이미 나이가 14세를 넘어가고 있으나 제 키는 이 모양이지요. 아, 정말 곽철의 키는 동네 또래 아이보다 더 작아서 얼굴과 상관없이 키로만 본다면 곽철은 10살에서 12살 아이의 키와 같아 보였는데, 그래, 내 나이에서 키가 지금의 모양이면 고민이 되지. 특히 주변 형들의 키가 많이 크면 더욱 고민이 되겠지. 네, 공자님. 공자께서는 모르시겠지만 저는 많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자철문의 사자철심기는 몸의 성장에 따라 그 능력의 차가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렇지, 사자철심기는 제법 크고 넓은 그릇이 필요하지. 아니, 공자께서 어찌 사자철심기의 이치를 그렇게 잘 아시고 계십니까?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내 아버지를 잘 알고 있으며 내 큰형이 나를 따르는 모습을 보면 쉬울 것이다. 아, 그렇다고. 가문의 무공은 절대 비밀인데 강력한 양기는 내기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샘에게 흐르고 축적되어 있는 양기도 매우 중요하지. 너희 가문의 사자철심기는 다른 말로 층층공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똑같은 그릇의 사람이 내공과 경력을 사용함에 있어서 너희 사자철 신기는 아마도 보통의 경우 2배, 아니 수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잘 아시고 계십니다. 철아, 내가 보장하마. 너는 아마도 내가 알기론 벌못의 수를 밟고 태어났으며 또한 어려서부터 수많은 영약을 먹고 자랐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야기한 것, 즉 만년한옥이 승화작용을 일으킬 것인데 아마도 지금 너의 내기라면 1년 안에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지금 설명하기 어려우니 너는 그저 나의 말을 믿고 의심하지 말아라. 그래도 다만 만약에 내가 1년 안에 폭풍적인 성장을 경험하지 않으면 나는 내게 이것을 주마. 만년한옥입니다. 그렇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음이라면 이것은 양이구나. 네. 이두 목걸이는 한 쌍으로 꼭 무당파의 태극 문양의 모양과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무당에서 사용하는 태극 문양과 같지 않는 것 같군요. 그렇지. 이것은 무당파의 태극이 아니라 동이족의 태극이니 말이다. 동이족이요? 응. 내게 설명하기 어려우니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2가지 중에 하나는 얻을 것이니 말이다. 자연적 성장이냐 아니면 신기에 의한 성장이냐 하는. 신기요? 그렇지. 내가 내 아버지에게 준 한옥은 복이다. 그리고 내가 내게 보인 이 물건도 복이지. 그냥 단순한 물건은 아니구나. 가지고 있으면 개인차에 따라 다르지만 놀라운 공능을 얻게 될 것이다. 공자님. 그러면 공자께서도 이 한 쌍의 목걸이를 통하여 공능을 얻으셨나요? 물론이지. 내가 걸고 있었던 물건은 원래 내 물건이었으니 말이다. 그렇다면 이 물건을 아버님께 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자님께서 가지고 계셨더라면 놀라운 공능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구나. 이복이는 단 한 차례 그에게 3가지 공능을 준다. 물론 나는 3가지를 모두 취할 수 있었지. 하지만 능력에 따라 한 가지를 취하거나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을 수도 있지. 하지만 3가지 이상은 허락지 않았다. 왜 3가지 공능입니까? 신께서 보기를 이 땅에 내리실 때 인간에게 너무 많은 능력을 주신다면 그는 교만하여 자신이 마치 신과 같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인 것이다. 내가 혹시라도 이 2개의 보기를 갖게 되어 2가지 물건을 합체한다면 너는 이 같은 신의 뜻을 정확하게 알게 될 것이다. 신이라 하시면 혹시 우리 중원 고대의 전설인 방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다. 그러면 황제나 신농시나 염사나 복희씨를 말하는 것인가요? 후후후후후후. 아니다. 그는 동이족의 신이다. 그리고 그는 완벽한 신이기도 하지. 공자께서 말씀하시는 동이족의 신이 누구일까? 도대체 누구이기에 황제나 다른 신을 말하지 않는 것일까? 철이 내 녀석의 얼굴을 보니 또 깊이 생각하는 것 같구나. 더는 생각지 말아라. 좀 전에 내가 말했듯이 깊은 생각은 성장을 방해하고 뼈와 골이 상한다. 알겠습니다. 자, 너와 이야기하는 틈에 벌써 점심이 다 되어 가는구나. 어서 개봉으로 들어가자꾸나. 점심은 아무래도 우리 친군도이부 분소에서 먹을 수 없을 것 같다. 개봉 중심은 아니더라도 인근 시골 마을의 객점을 이용해야 할 것 같아. 그렇지 않으면 짐승을 잡아서 숲속에서 먹어야 하니 말이다. 난 그동안 청해에서 큰형님의 부름으로 급히 와서 한 달간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했는데. 안 돼. 더는 육포를 먹거나 임시로 산짐승을 잡아먹을 수 없다고. 성문의 말에 곽철이라는 아이는 얼굴이 흑색이 되었다. 녀석, 그동안 어렵게 생활하며 이곳으로 왔었구나. 얼굴이 사색이 된 것을 보니 말이다. 유성문은 곽철을 보며 미소를 지었고 성문은 큰 숨을 들이킨 후에 설원인 사나를 굽어보았다. 성문과 곽철이 걷고 있는 관도대로 좌편에 너무도 아름답게 펼쳐진 사나 굽이굽이 신비로운 설원이 펼쳐져 절로 감탄사가 나올 지경이었으니. 개봉은 중원의 5대 도시로 천년고도였다. 개봉은 춘추시대 정나라 장공이 수도를 삼고 개봉이라 불렀다. 이후 전국시대에는 대량이라는 이름의 수도였으나 진나라에 함락되어 황폐하게 되었다. 이후에 중원의 역사에 여러 열국의 수도로 있다가 송나라 때 중원 전국을 통일한 후에 송나라 황제는 개봉을 수도로 삼았다. 역시 개봉은 과거로부터 천년고도여 중원의 발달한 고도로 유명하였으며 또한 이곳은 하북과 하남을 잇는 중요한 도시로 소림사와 더불어 이곳은 개방이 정착하여 강호 무림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으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연학 작가님의 영웅불사지체를 보다 빨리 보시거나 초인전을 이어서 보시고 싶으시다면 원스토리 어플 내려받으시고 초인전이나 영웅불사지체를 검색하셔서 보실 수도 있고요. 추후 영웅불사지체 일부 제국의 후에는 원스토리와 리디북스에서 단행본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영웅불사지체 2부 제국의 불사오는 원스토리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점 참고 바랍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저희 민지원의 매거진 성원 부탁드리고요.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